6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결과값이 다른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에서 보면 1 is 1.0 그러면은 참조하는 것이 같은지 확인할 때 바로 이 is 키워드를 사용하는데요. 1과 1.0이 같은 것을 참조하는지 봤더니 그 값이 false가 나와서 false의 not이므로 false의 반대는 뭐죠? false의 반대는 true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것은 답이 true가 되겠네요. 그래서 true. 자, 두 번째를 보면 어떤 값이 같은지를 확인할 때 이 연산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뭐죠? 같지 않을 때를 확인하는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3과 3이 같은가 물었더니 같죠? 같으니까 true. 그리고 10과 5가 같지 않다. 그럼 맞죠? 맞는 얘기니까 당연히 true. 이거를 and 연산합니다. 그러면은 true와 true를 and 연산하면 뭐죠? and 연산자는 둘 다 참인 경우, 둘 다 true인 경우에는 true 값을 나타내는 그런 논리 연산자죠. 그래서 결과는 true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비교 연산자네요. 자, 부등호 10은 5보다 큽니까? 네, 맞죠. 그러면 true. 10은 3보다 작습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false. 이거를 어떤 연산? 그 5월 연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true와 false. 자, 이 5월 연산자는 둘 중에 하나라도 true면 그냥 true인 값을 나타내죠. 그래서 지금 true가 하나 있기 때문에 true가 나와서 이 또한 결과값은 true가 나올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마찬가지로 비교 연산자 10과 5를 비교했을 때 10이 크죠? 그러면 이것은 true죠. 근데 true를 not을 한대요. 그래서 true의 not은 반전이죠. 그래서 false 값이 나옵니다. 따라서 결과값이 다른 것은 4번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간단하게 코드상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에 1은 1.02랑 어떻게 되는지 3조가 같은지 확인해 보니 false가 나와서 not false 하면 뭐죠? true가 나오죠? 그럼 not 1 is 1.0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되죠? true. 같은 값이 나오죠? 이 부분이 false였기 때문에 not false를 한번 넣어본 거고요. 이 false 대신에 1 is 1.0 이거를 다시 넣어서 1번처럼 출력해 봤더니 true 값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3은 3과 같은지 판단해 보니까 true 나오죠. 10은 5와 같지 않다. 맞죠?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true. 그러면 이것도 합쳐서 보면 true and true. 그러면은 둘 다 true인 경우니까 true가 나와야 되고요. 이 true 대신에 이걸 넣고 이 true 대신에 이걸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and 이렇게 나오면 true. 이렇게 결과값은 true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비교 연산. 아래쪽에 있어서 자, 이렇게 10은 5보다 크다. 그럼 true죠. 그리고 10은 3보다 작다. 그럼 false죠.
이런 경우에 우월 연산을 하면은 true, or false 하면은 true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거 대신에 값을 비교했던 비교 연산자를 이용했던 이 부등식 사용해서 넣어보면 같은 결과로 true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여기 오타 났었네요. 이거 다시 한번 해보면 true or false 하면은 true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것도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네 번째 건 간단하죠? 이거는 결과가 true죠. 이 not 논리 연산자를 이용하면은 not true는 false가 나올 거고 not 10은 5보다 큰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false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값이 있는 경우에는 하나씩 떼서 실행을 시켜보고 그 값을 하나하나 확인하시면은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니 꼭 코드로 한 번씩 실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문항은 코드의 최종 출력 결과를 찾는 것입니다. 조건의 프로그램을 보면 이 변수 합과 i는 0으로 초기화합니다. 반복문 for를 이용하여 범위 range 1부터 5, 즉 1부터 5 미만 동안 이 합과 i를 더하면서 합계를 누적하여 계산합니다. 여기 i가 처음에는 1부터 5 미만이니까 4까지 돌겠죠? 이때 이 i가 1일 때 합은 처음에 0이었으니 0이었죠? 그래서 0 플러스 1은 1 해서 합은 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으로 다시 뽕문으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i가 2일 때 합은 아까 1이었죠? 그래서 더하면 3이 되고요. 그 다음 또 포문으로 올라가죠. 그래서 조건에 만족하니 이번에는 i가 3일 때 아까 있었던 합이 뭐죠? 3이었죠? 그래서 3을 더해서 6이 나오고요. 6이. 그 다음 다시 또 포문으로 올라가서 마지막 네 번째 4인 경우 i가 4일 때 여기 합이 6이었죠? 그래서 6 들어와서 결과적으로 덧셈을 수행하니까 10이 됩니다. 그 다음 포문은 어떻게 되죠? 이 조건에 만족하지 않죠. 이 범위에 만족하지 않으므로 이 포문을 나와서 바로 이 프린트, 이 다음 문장을 수행하게 되겠죠. 그래서 프린트 하니까 합계는 몇이다? 10이다 라는 것을 출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코드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차근차근 값을 생각하면서 대입해서 최종 결과값이 어떤 것일지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합과 i는 0으로 초기화되어 있었고 뽕문을 이용해서 범위 1부터 5지만 여기는 하나 적은 부분이죠. n-1이었으니까 4까지 1부터 5 미만까지 도니까 1, 2, 3, 4 4번 도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폼은 작성하고요. 합이 합 플러스 i였죠. 그래서 출력은 마지막에 합계 이렇게 실행을 시켜보면 합계가 10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과는
10입니다. (8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문항은 코드의 최종 출력 결과를 찾는 것입니다. 조건의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변수 a와 b는 0으로 초기화합니다. a는 1부터 50 미만까지 2씩 증가해서 누적 합계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1부터 50 미만까지, 그러니까 49까지 2씩 증가해서 이 포문을 돌리고요. 그리고 이 b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b 플러스는 a는 b는 b 플러스 a를 축약해서 표현한 것이죠. 이 식과 같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조건문, 이 포문을 돌다가 이 조건문 b가 20보다 크다는 그런 조건에 만족하면은 이 루프를 빠져나오는 브레이크만을 수행해서 그 다음 문장인 프린트, 이 결과값을 출력하는 그런 코드로 넘어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 포문 안에 어떻게 지금 동작이 되는지 이 부분을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맨 먼저 a가 1일 때 b는 0이죠? b는 0이었으니까 0 플러스 1은 1이죠. 그래서 누적 합계 b는 1이 되었었고요. 그 다음은 뭐죠? 두 개씩 건너뛰니까 a가 3일 때 아까 b가 1이 됐으니까 1을 더하면은 4가 되죠? 4. 그 다음 이번에는 a가 2씩 증가하니까 이번엔 5가 되겠죠? 5가 됐을 때 b는 4를 더하게 되니까 9가 되겠죠? 9가 되고요. 그 다음 a는 또 2 증가하니까 7이 되겠죠? 7일 때 b는 9였죠? 두 개를 더하니까 16. 16은 아직 20보다 이 조건에 만족하지 않죠? 20보다 작기 때문에 만족하지 않아서 한 번 더 포문을 수행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7 다음에 a는 뭐가 되죠? 9가 되죠? 그래서 9에다가 아까 나온 b 값이 16이었으니까 16을 더했을 때 결과는 25가 되겠네요. 25는 어떻게 되죠? if 조건에 만족하죠? 따라서 이 조건 안으로 들어와서 브레이크 문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브레이크는 약간 들여쓰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25가 돼서 결과값을 출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거를 코드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아는 내용이더라도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코드를 한번 돌려보면서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A와 B는 0으로 초기화되어 있었고 포문을 돌리겠습니다. 범위는 1부터 50 미만까지죠. 또 2씩 스텝이 뛰는 그런 상황이고요. 축약해서 썼지만 B는 B 플러스 A랑 같은 의미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포문을 돌다가 B가 20보다 크게 되면 브레이크 문으로 빠져나가 주세요 라는 의미고요. 그리고 이 포문을 모두 다 실행해서 이 브레이크 문에 걸려서 그 다음 문장을 수행하는 이 부분은 결과값을 출력하는 코드입니다. 값은 B를 출력하게 됩니다. 실행을 시켜보면 결과값은 5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코드를 한번 돌려서 내용을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9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문항은 그 내장 함수 중 반올림 기능을 하는 함수를 찾는 문제입니다. 1번 max 함수는 최대값을 알려주는 함수이고요. 2번 sorted 함수는 데이터를 정렬해서 새로운 리스트로 반환하는 함수입니다. round 함수가 바로 반올림 기능을 하는 함수이고요.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죠. 그리고 dir 함수 같은 경우에는 객체가 가진 변수와 함수를 나열해주는 그런 함수입니다. 이 round 함수는 반올림 함수인데 어떻게 동작하는지 코드를 통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round 함수의 수 값을 1.14, 1592를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자릿수는 네 번째 위치에서 반올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소수점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까지 표시를 하기 위해서 그 다음 자리를 보니까 9죠. 그럼 9는 반올림 하게 되면 이 부분이 6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3.14, 16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 더 해볼까요? 그래서 이번에는 2로 보면 3.14가 나오죠? 왜 그렇죠?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기 위해서 그 다음 거를 보니까 1이죠? 1은 반올림에서 버림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3.14로 출력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0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은 가족 수계 중 정혁이의 사촌 형제가 아닌 사람을 찾는 그런 문제입니다. 가족을 계층 구조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와 수영이는 결혼을 해서 영희와 진욱, 우진이를 낳았고 우진이는 민철이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민수와 수영이가 결혼을 해서 영희와 진욱이 그리고 우진이를 낳았고 우진이는 민철이를 낳았습니다. 두 번째, 수철이는 지수와 결혼을 해서 다혜, 철수, 승기를 낳았습니다. 세 번째, 영희는 철수와 결혼을 해서 아라, 정혁, 지민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승기는 결혼해서 기철이와 수민을 낳았습니다. 정혁이의 사촌 형제가 아닌 사람은 어떻게 되죠? 정혁이의 사촌은 기철이, 수민이, 민철이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촌이 아닌 사람은 진욱이가 되겠네요. 이와 같이 계층 구조로 도식화해서 찾으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해서 필기 문제 1번부터 10번 문제를 모두 해결해 보았습니다.